여긴 참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하고 또 느릿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올해로 3년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계절이 12번쯤 바뀌었고 같은 복도에서 다른 분들이 웃고 또 울고 그리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집이 그리웠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제게는 또 다른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간병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거든요. 지금 저는 병실 창가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끔은 스스로 숨 쉬는 소리만으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지나가요.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려요.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문득문득 지난 세월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나도 한때는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 같은 그렇게 깊이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이 와닿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올해 78살이 된 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 목소리로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들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이들의 사랑.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모든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때는 1960년대,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가셨어요. 피곤하실 텐데도 힘드실 텐데도 절대로 빼먹는 날이 없으셨죠. 정희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큰 손 안에 제 작은 손이 쏙 들어갔을 때의 그 따뜻함. 겨울날이면 아버지가 호호 불어서
제 손을 녹여주시던 그 온기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아버지 손은 참 거칠었어요. 장사를 하시느라 늘 무거운 걸 들고 거친 일을 하셔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제 손을 잡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바쁘셨지만 제가 열이 날 때면 밤새도록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들려오던 자장가. 우리 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평생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저를 얼마나 안전하게 감싸주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주는 거대한 사랑의 성벽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늘 저를 예뻐하셨어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공부를 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 정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마음씨도 착하고 효성도 좋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동네에서 꽤 예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정희는 겉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예쁘단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자신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그 벅찬 기쁨.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향해 활짝 웃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버지가 그 감을 따서 저에게 먹여주시곤 했죠. 정희야, 이 감처럼 우리 딸도 달콤하게 자라라.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늘 사랑을 느꼈어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 속에서 말이에요. 어린 시절의 사랑은 참 순수했어요.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거였죠. 아파도 사랑하고 말썽을 부려도 사랑하고 때로는 화를 내도 사랑해 주시던 정이야, 사랑해. 우리 딸이라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빠 엄마가 행복하다.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키워주었는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아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첫사랑이 생겼어요. 그분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단정하셨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참 맑고 따뜻하셨어요.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편지를 붙이러 갔다가 그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신 게 인연이 되었죠. 아가씨, 이 편지는 등기로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주소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며칠마다 한 번씩 우체국에 가게 되었어요. 딱히 볼 일이 없어도 어머니가 부탁하지 않으셨는데도 자꾸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죠. 매일 오후 4시쯤이면 우체국 앞 벤치에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곤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손 한 번 잡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희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예.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분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제 이름을 부를 때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봄이 되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집에 가는 길에 거울을 보며 혼자 웃곤 했죠.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사랑이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정희 씨는 참 예쁘세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씨가 정말 고우시네요. 정희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행복했거든요. 여름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용기를 내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정희 씨, 정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쁜 눈물, 감동의 눈물이요.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구나.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그분과의 첫사랑은 2년 정도 이어졌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죠. 그분이 써주신 편지들, 지금도 기억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정희 씨를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정희 씨의 미소 하나로 제 하루가 달라져요. 그 편지들을 밤마다 읽으며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일 줄 그때는 몰랐어요.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해질녘 노을을 함께 바라보곤 했죠. 정희 씨,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죠. 집안의 반대로 그분과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가문이니 문벌이니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두 집안의 형편도 달랐고 마지막 날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평생 행복하세요.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정희 씨를 사랑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첫사랑의 순수함과 애틋함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25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첫사랑과 헤어진 후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매로 소개받게 되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말수는 적지만 마음만은 깊은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희 씨는 마음이 참 예쁘시네요.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첫사랑과는 다른 더 차분하고 깊은 감정이었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분은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정희 씨,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면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 진심 어린 말씀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은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정희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집은 내가 주인이 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고마웠죠. 신혼집을 구할 때도 가구를 살 때도 모든 걸 함께 의논했어요. 정희야, 이 집 어때? 내가 살기 편할 것 같아? 이 소파 색깔이 예쁘네. 내 취향에 맞을까?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시선. 정희야, 평생 사랑할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신혼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배웅하는 것, 저녁에 퇴근하면 다녀왔어요 하며 안기는 그 따뜻한 품. 정희야, 고생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0달 동안 품 안에서 키운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고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작은 존재가 저를 엄마라고 부를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그 다짐과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희야,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서 한 생명을 함께 키워나갈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매일매일이 사랑의 연속이었어요. 엄마! 하고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그 따뜻한 무게, 잠들기 전에 엄마 사랑해요 하고 속삭이는 그 애교, 아플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작은 손길,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첫째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첫걸음을 뗄 때,
첫 말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의 첫 번째 세상이고 가장 안전한 품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제 마음은 늘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엄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 엄마, 친구가 괴롭혀서 속상해. 엄마, 숙제 도와줘. 엄마, 배고파. 엄마, 심심해. 하루 종일 엄마 엄마 하며 저를 찾는 그 목소리들. 그때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에야 깨달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며 걱정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하면, 우리 아들 최고야. 시험 성적이 좋으면 우리 딸 정말 똑똑해. 그런 작은 일들로도 온 가족이 행복해했던 그 시절, 남편도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저와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죠. 정희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집이 아니야. 아이들도, 나도 내가 최고야. 그런 말들이 저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전부가 되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함께라서 행복해. 힘든 일도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도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참 잘 살았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여서 행복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돌보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저는 이렇게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식사 시간엔 할머니, 밥 드셔야죠라는 말이 전부고, 가끔 간호사 선생님들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주면 그게 참 따뜻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듣고 싶은 건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뭐 생각나신 거 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예쁘세요. 단지 몸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그게 가장 간절합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은 이 넓은 정막 속에서 혼자 하루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가끔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면 좋겠어요. 정희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따뜻한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아이들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서 금세 가버려야 하죠.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내고 나면 다시 이 긴 외로움과 마주해야 해요. 그래도 말이에요. 이따금씩 손녀가 와서 할머니하고 팔짱을 끼면 그 작은 손에 온 세상이 담긴 것처럼 느껴져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눈을 감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이란 게 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제 삶을 다시 숨쉬게 해줘요.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져요. 아, 나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싶어서요. 사람들은 늙어간다고 말하지만 전 생각해요. 늙는다는 건 기억이 많아지는 거라고.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감정까지. 내가 누군가의 전부였던 그 시절, 그 따스했던 날들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또 잠들고, 그런 반복이 전부인 것 같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랑의 기억들이 저를 위로해줘요.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안전함, 첫사랑과 함께했던 설렘의 순간들, 남편과 나눈 40년간의 깊고 진한 사랑,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벅찬 행복감.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봐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듯이 천천히 소중하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걷던 그 골목길, 첫사랑과 함께 보던 석양, 남편과 처음 만난 그 찻집,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하던 그 거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정희야, 오늘도 잘 버텼구나. 너는 지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곳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시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할 거예요. 어제 복도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늘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계세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래요. 이 사진만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힘이 나요. 하시던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힘을 주는 기억들이 있어요. 사랑받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매일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아요. 그때는 바빠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일상 속 작은 사랑들의 소중함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사랑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외롭지만 외롭지 않게,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게.
여러분,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셨나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비슷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연인과의 사랑, 배우자와의 깊은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그 모든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그런 작은 표현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 요양원이나 병상에 계시다면 그분께 작은 안부라도 전해주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은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아서 슬프신가요? 혹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혼자라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더 진하게 사랑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기억으로, 그리움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모든 인연들이 지금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랑의 기억은 영원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게 해줘요. 세상에 조용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사랑받았던 그날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그리워지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혼자가 되어간다는 것이 결코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깊고 더 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서 느끼는 사랑의 깊이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 부디 기억하세요. 나도 당신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당신이 나눈 사랑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